오, 신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캐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벤츠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로드2 MSI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 잠깐 내려왔는데, 잠깐 화면에 걸렸을 때 알아보신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셔서 좀 감사하긴 하네요. 벤츠 마크가 있지만 요거 양해 부탁드리고, 아주 늦은 시간에 상주 슈퍼차저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드디어 테스트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4년 만에 들어온 기능이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드디어 활성화가 되었는데, 21년도에 모델 Y가 나올 때 퍼포먼스 차량은 LED 매트리스 라이트가 들어간 채로 출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LED 매트리스 라이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은 포함이 안 된 채 출고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미국 모델 Y산에 다 LED 매트리스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었고, 중국 제조의 모델 Y와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오면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이 생겼었죠. 한국에서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잘 풀려 있어가지고,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규에 따라서 차량이 제작되어서 들어오니까 가능했던 건데, 미국 제조사들은 재밌게도 미국의 법규를 따라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미국 제조도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이 활성화된 걸 보여주면서, 최근에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빼면 시체다, 무슨 웃기는 소리 이러면서 제가 제로백과 고속주행에 대해서 영상 컨텐츠를 올려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테슬라의 두 번째 장점 SDV, OT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기쁘다. 오늘 너무 기뻐. 네, 여러분, 이렇게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충전 중인데 어떤 점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릴리즈 노트가 있죠. 보면은 기능 진짜 많이 들어왔다. 도착 에너지 설정, 고속도로는 피할게요. 이거 되게 한국화된 그런 멘트 같은데, 미치 기반 트렁크 높이 저장,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제 차는 21년도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간 차량이어서 블랙박스를 사용할 때 비필러 녹화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라이젠 차량들은 비필러의 카메라를 블랙박스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총 6채널의 블랙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생겼는데, 정말 업데이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하이빔이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눈부심을 조절됩니다. 다른 도로의 사용자 감지하고 헤드라이트를 개별 픽셀을 선택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작동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들어오다니.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이 생겼고, 제가 지금 작동이 되게 켜놓은 상태죠. 하이빔의 개별 픽셀을 선택적으로 어둡게 해 다른 차량의 눈부심을 줄입니다. 커브길 주행 시 헤드라이트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아까는 오토 스티어 시에만 작동된다고 써있었는데 아니네? 왜 바뀌었지? 한번 작동되고 나서 캘리브레이션이 돼가지고선 그런 건가? 제가 미처 찍어놓지를 못했는데, 이게 한번 활성화되고 사용이 되면은 애가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되게 바뀌나 보네요. 미쳤다. 아니, 이런 디테일이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지금 충전이 다 됐거든요. 한번 출발하면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충전이 끝났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들어와서 비싼 라이트 넣어놓고서는 고작 라이트 쇼에만 쓰고 먹고 있었는데 불 좀 켜줄래? 내 헤드라이트 좀 보게. 오, 켜졌어.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오, 신기. 엄청나게 밝죠, 라이트가. 주변에 차량이 없고 이러니까 계속 다 모든 게 켜져 있거든요. 차량들이 생겨야지 될 것 같은데, 작동하는 걸 보려면. 테슬라의 라이트는 정말 밝죠. 이 LED 매트리스 라이트가 지금은 모든 차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다. 지금 왼쪽으로 차량이 지나갔는데, 이 차량이 내 앞에 가기 전에 지나갈 걸 미리 아니까 꺼버렸어요. 친구 아니야? 신기하긴 하네. 와, 기존의 타 브랜드들은 이렇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그 차량이 앞쪽에 보였을 때 픽셀을 꺼주면서 작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의 모든 환경을 감지하면서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꺼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점이 또 하나가 보이는 게 터널을 들어갈 때죠. 터널에 들어가고 나서 라이트가 켜지는 게 아니라, 터널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리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앞이 터널이고 어두우니까 미리 켜요. 근데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도 센서가 어두워지는 걸 감지하고 나서 켜지기 때문에 터널에 안에 들어가서 켜지잖아요. 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항상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고 달리는데, 그 감지하고 달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녹여 넣어줘서 너무나도 멋집니다. 뭔가 기술을 넣어도 테슬라답게 되게 멋있게 발전시켜서 넣어줘요.
근데 와이퍼는 왜 가끔씩 이러는지 참. 자, 이제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댑티브가 안 켜지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너무 많고 밝아서 그런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아, 요즘 테슬라 참 많아졌단 말이야. 테슬라 수입차 판매 1위 다시 등극한 거 축하합니다. 아, 해외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내 덕도 좀 있는 건가? 답답해서 일단은 제낀다고 하거든요. 자, 제끼자. 악셀 넣으면서 딱 들어가지고, 그래, 앞에 트럭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킬 필요는 없지. 이 차들을 제끼고 나서 한번 켜주렴. 야간에 운전할 때 정말 편해요. 노화도 너무나 잘 작동하는데 이렇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도 들어오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도 원래 기존 헤드라이트보다 위쪽으로 한 칸이 더 밝아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차들한테는 하이빔을 비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픽셀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하이빔이 켜지면서 다 보이고 있고, 왼쪽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꺼놨거든요. 아, 끝내주네. 최근에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뭐 이거에 이렇게 감동을 하냐, 왜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타사 브랜드도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작동된 애들 많다, 뭐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테슬라가 얼마나 무서운 브랜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드웨어로 넣어줬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구현이 안 되고 있다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소프트웨어를 풀어주고 하드웨어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 브랜드도 OTA 돼요, OTA로 많은 걸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브랜드들이 있지만, 실제로 OTA 업데이트로 기능을 살려주거나 UX, UI의 디자인을 바꿔주던가 이런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OTA가 있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줄까 말까 이래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오너분들은 느끼시고 있겠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지금 제 차량 21년식이거든요 21년식과 지금 나오는 25년식이랑 기능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히나 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같은 경우는 한국 법규로 들어와서 너무나도 쉽게 구현이 됐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구현하기 정말 어려웠던 기능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헤드라이트에 대한 법규가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과거부터 까다로웠죠. 과거의 차량들을 보면은 이렇게 팝업식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차량들이 왜 그렇게 팝업식 헤드라이트를 갖고 태어나게 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특정 원형 헤드라이트만 사용하게 했었는데 그 원형 헤드라이트를 넣다 보니까 그냥 넣기에는 차량의 디자인들이 너무 멍청해져서 이거를 팝업식으로 만들면은 디자인을 이쁘게 뽑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팝업식으로 제작돼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과거부터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22년 2월부터는 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허용해줄게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법규가 너무 까다롭게 허용이 돼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넣지 않았었고, 심지어 24년도에는 그 법규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차량이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작동시키려고 하면은 트랙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글레어 성능을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지만 무조건 통과가 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작동되는 차량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가의 차량들만 작동이 됐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이렇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탑재한 채로 차량을 출고를 했죠. 미래에 법규가 풀리면은 우리가 그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구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법규가 풀리지가 않고 미국 제조 차량들은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하드웨어적으로 넣고 작동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정부에게 많은 협조도 도움받기로 했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자동차의 법규를 풀었어요. 가장 크게 푼 거는 지금 미국 교토부 장관의 션더피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풀었죠.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를 오스틴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율주행을 풀면서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대한 규제도 풀어가지고 미국 제조 테슬라에서도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작동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오래전부터 테슬라 차량에다가 하드웨어적으로 높게 넣어놓고 법규 때문에 못 작동되는 이 하드웨어들을 내가 법규를 풀어서 작동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보여준 거죠. 아니,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국가에다가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한 거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교토부 장관 션 더피를 자기의 아군으로 만들고, 자율주행과 기존의 법규 때문에 막혀있던 기능들도 법규를 풀면서까지 개발을 하고, 어느 자동차 회사의 CEO가 자신의 회사 제품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합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들은 과거부터 지금도 차량을 제작할 때 공장에서 수시로 업그레이드 부품을 넣고 있고 항상 최상의 하드웨어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상의 하드웨어를 넣고 나온 차량들이 도로에서 다니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서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테슬라의 무서운 점이고 제가 테슬라를 산 두 번째 이유기도 해요. 진정한 SDV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좋은 예가 바로 오디오입니다. 테슬라는 오디오를 만들 때 차량을 설계할 때부터 오디오의 위치를 생각하고 오디오의 가장 중요한 DSP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넣어주고 있거든요. DSP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오디오를 이렇게 출력할 때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개발을 하면서 설계부터 스피커의 위치를 좋은 데 넣고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좋은 위치에 들어간 좋은 하드웨어의 스피커를 계속 개선하면서 오디오도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재밌는 게 좋은 오디오를 넣었다고 말하는 제조사들이 참 많고 마크를 이렇게 떡하니 박아서 출고하는 브랜드들이 많죠. 근데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넣었어도 그 오디오의 소스를 어떤 걸 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레거시 브랜드들은 BMW를 제외하고 벤츠도 정말 상위 모델을 제외하고는 좋은 오디오를 넣었지만 이 DSP를 어떻게 처리할지 음원의 소스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넣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성능은 너무나도 좋은데 핸드폰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오디오를 듣다 보면은 좋은 오디오에 비해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이렇게 블루투스로 음질을 쏴줄 때 최대한의 고음질을 받아서 재생을 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쓴다고 하면은 AAC 코덱을 이용해서 물론 무손실 압축은 아니지만 핸드폰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음질로 음원 소스를 받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DSP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음질로 음악을 내보내게 하죠. 단적인 예로 뭐 렉서스의 마크 레비스 정말 좋은 스피커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좋은 음질로 들으려고 하면은 CD를 넣거나 USB를 꽂아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크 레비스 오디오가 들어간 렉서스 차량에는 아직도 CD롬을 지원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지원하는 최대한의 음질을 받을 수 있는 AAC를 지원을 하고 추가로 만약에 내가 정말 고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면은 USB를 장착해서 들어도 되긴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차량에 앱을 개발하기도 하잖아요. 차량 안에 들어와 있는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를 쓰면은 고음질의 소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으로도 정말 좋은 하드웨어를 넣어주고 그 좋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혁신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하드웨어도 정말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차량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에이클 SDV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차량을 처음부터 SDV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한 테슬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버무린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력의 격차가 최소 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대는 1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파워만큼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느 브랜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오래된 차량도 하드웨어를 좋은 걸 넣어주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소프트웨어로 풀어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존의 레거시 차량들 매년 연식 변경이라는 걸 내놓고 2년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걸 내놓고 4년마다 풀체인지라는 걸 내놔요. 그게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의 디자인만 조금만 바꾸고 원래 추가로 돈을 내서 구매했던 옵션들을 기본 옵션으로 넣어주고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기존의 레거시 차량들도 연식 변경이라는 걸 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차가 안 팔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던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다 넣어주고 소프트웨어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게. 그래서 차량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팔 거냐고? 우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알아서 가는 차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팔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고 그 방향성이 실제로도 맞았고 그 점이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점이기도 하죠. 21년도에 산 내 차량이 지금 나오는 차량들과 기능 차이가 크지
크지가 않다니. 물론 기능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크죠 여러분. 제 차량도 좀 더 좋은 하드웨어가 들어갔으면은 노화 화면도 풀스크린을 지원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될 텐데. 지도도 빨리빨리 불러올 수 있을 텐데 아톰 프로세서의 한계로 이렇게 천천히 불러오긴 하지만, 어쨌든 아톰 프로세서가 들어간 차량들도 그 아톰 프로세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그 단적인 예로 테슬라 안에는 유튜브 앱이 깔려 있죠. 구글이 만든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코덱인 VP9 코덱을 이 아톰 프로세서가 지원하게 해가지고서는 유튜브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로세스를 센트리 모드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센트리 모드도 앱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최적화를 잘 시키면서 라이젠 프로세서가 들어간 차량들은 B필러까지 녹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6채널 블랙박스 센트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차가 오래된다고 해도 구닥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최신의 상태로 유지를 해줘요. 만약에 국내에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차량 안에다가 빌트인 캠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블랙박스를 지원할 거야 하고서는 출시를 해요. 그 빌트인 캠이라는 기능이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이런 기능이 없다가 그런 기능을 생긴다고 하면은 다음 연식에 빌트인 캠2 하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방식을 체크하지 않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최대한 해주면서 기능을 지원해주니까 기존의 오너분들이 굳이 돈을 더 투자해서 새로운 차를 탈 필요 없고 만족감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서는 차량을 그렇게 제작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참 대단하다. 어쨌든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빼면 시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 편에서 보여다시피 테슬라는 하드웨어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성능도 정말 뛰어납니다. 자율주행을 빼면 시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것이 제가 테슬라를 타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4년 만에 풀리면서 많이 흥분을 해서 컨텐츠를 찍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업데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OTA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업데이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째져. 지렸다.